자, 오늘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 날이다라고 한 줄 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주식을 이제 살펴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고, 오전에 일단 시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국 이제 장관이네요. 조국 장관의 임명이 강행이 되었죠. 그래도 조금 이제 주말 사이에 여론이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쪽이 조금 더 올라갔고 또 아침에 이제 검찰의 수사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강행이 조금 무리하지 않을까. 강행할 확률이 좀 높았지만 그래도 그 확률이 조금 줄어들어서 시장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아침 시장이 펼쳐졌어요. 즉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강행을 하겠다라는 쪽에 시장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번 주 오늘 들어서 아침에는 그래도 조금 뭐 늦춰지거나 좀 더 강행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정치 관련주들이나 시장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러다가 이제 오전에 임명 강행 소식이 딱 들리고 임명장까지도 다 수여가 되자 시장은 이제 거기서부터 오늘 하루 종일 빠졌죠. 코스닥이. 코스피는 왜 안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릴 거고 기존에 계속 말씀드려 왔던 내용이니까. 코스닥이 일단은 개인들이 오늘 하루 종일 1,5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지금 최근 5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개인 자금이 한 5일 동안 보시면은 하루 빼고 하루 400억 매도한 거 빼고는 거의 뭐 평균 1,000억이 들어왔어요. 평균 1,000억. 그쵸? 5일간 평균 1,000억이 하루 빼고 평균 1,000억이 들어온 4일 동안 굉장히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지금 코스닥 상황이고 이 5일만 보지 않고 좀 길게 한 달 정도를 보더라도 개인 매수가 지금 1조 원, 최근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간 개인 매수가 1조 2,800억이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코스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사는 구간에서는 신용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신용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늘리고 있는 구간에서 신용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반대로 뭐 코스피는 한 개인들이 3천억 정도 한 달 동안 팔았는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사실 합쳐서 9천억이잖아요. 개인들 매수가 9천억이에요. 코스피를 제외하고 나서도 그거에 비해 신용이 그렇게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신용을 못 써요. 개인들은 지금 신용을 함부로 쓰기 어려운 상태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서 부담감이 있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닥은 하루 종일 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은 시장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이슈예요. 어쨌든 지금 친기업 정책을 펼치지 않는 일단 다른 정부에 비해서 기존의 과거 정부에 비해서 친기업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대통령이 힘이 좀 더 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시장은 별로 달가오지 않는 모습 바로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하락 전환이 됐고 조정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복잡하다. 여러 가지 뭐 정치인들 어떻게 하는 거 지금 시장이랑 어떻게 반영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자면 삼성에서 좋아하면 우리한테도 좋은 겁니다. 삼성그룹 입장에 한번 대보시면 돼요. 삼성, SK, 롯데, LG 이런 대기업들이 좋아할 만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고 삼성이 싫어한다. 우리한테도 안 좋은 결과입니다. 그렇게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거 없어요. 그냥 기업 입장에 딱 붙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업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이 튼튼한 상태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 싫어할 만한 거 우리한테도 안 좋을 수 있고 삼성이 좋아할 만한 거 우리한테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속편하고 간단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의 힘이 더 실리면 삼성한테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것저것 복잡한 거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전략들이 다 나올 겁니다.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전략들이 다 세워질 거예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국 임명과 함께 시장은 좀 내려갔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시장에 많이 붙일 텐데 그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자료들 있죠. 시장은 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시장은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 여기에는 정치인 관련주들이 정치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조국 임명돼서부터 떨어진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거는 증권사에서 공식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어떤 데서 보더라도 조국 임명으로 인해 시장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정치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영향력을 정치인 쪽으로 주진 않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정치 테마주들 오늘 서로 힘 실리고 빠지고 하는 것들 보셨잖아요. 오늘 일단 오늘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이 뭐 있었어요? 조국 관련주에서 화천기계가 오늘 분명히 저는 굉장히 급락할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장대 음봉도 아니었고 오늘 관리할 자리까지도 관리해줬는데 이게 입장 발표가 아직 남아있어요. 동양대학교 쪽 입장 발표를 오늘 한다고 하는데 3시 뭐 넘어선가 4시인가 같은 발표한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한 가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화천기계는 뭐 끝까지는 안 빠졌는데 어쨌든 오늘 최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졌네요. 6,960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게 오늘 거래가 4,100만 주가 실렸고 반대로 지금 홍정욱 관련해가지고 홍테마주 해가지고 고려산업이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4,800만 주, 4,900만 주가 실렸고 5,40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얘는 이제 투자 주의를 면하기 위해서 막판에 조금 빠졌고 반대로 이제 KNN은 고려산업 따라 못 움직였다가 이제 고려산업과 원래는 얘가 힘이 고려산업보다 먼저 들어왔거든요. 초창기에 홍테마주로 올라갈 때 사실 고려산업보다 힘이 좀 더 빨랐어요. 근데 고려산업이 좀 뒤쳐져 있었는데 고려산업이 이제 주춤 거릴 때 막판에 좀 힘을 유지를 하면서 끝났고 1,300원대 위에서 끝나는 모습. 얘도 3천만 주가 실렸고 그 다음에 막판에 오늘 이제 써니전자 안철수의 귀국이냐 마냐 아직 모르겠어요. 안철수가 귀국이 며칠 전에는 이제 귀국할 생각이 없는 걸로 지금 밝혀졌죠. 좀 더 독일에 좀 체류를 한다라는 쪽으로 무게감 실리고 거기서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써니전자가 한 6%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딛고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거래가 3천만 주 가까이 또 실린 것은 안철수의 귀국 가능성 또한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안철수가 돌연 귀국을 하게 되면 사실 써니전자가 귀국을 한다는 소식하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봤는데 먼저 이렇게 올라간 걸 보니까 귀국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자가 만료는 9월에 되나요? 만료가 9월에 되지만 현지에서도 갱신이 될 거라고 지금 추정인과 같은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 사실 확정은 아니죠. 갑자기 뭐 안 온다고 했다가 오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그런 기대감에 오늘 써니전자가 좀 올라가면서 알랩이나 다물멀티미디어, 태원물산, 오픈베이스, KC피드, 링네트, MPK 뭐 이런 안철수 관련주들이 오늘 갑자기 난데없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사실 주도적이지 못했어요. 오늘 써니전자 따라서 그냥 찔끔 움직이는 거, 홍테마주도 고려산업 따라서 좀 다른 게 움직인 거, 요 정도였으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사실 요동을 많이 칠 겁니다. 앞으로 원래 이게 지금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 시기는 아니에요. 총선주들도 조금 더 다진 다음에 9월달이니까 한 6개월 전 4월, 6개월, 10월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움직일 확률이 높고 대선 테마주야 아직 멀었으니까 대선 주자도 아직 아직 모르고 대선주야 앞으로 내후년까지도 움직일 거니까 아직 움직이는 건 좀 약한 거고 갑자기 생겨난 테마 흐름이죠. 조국 임명이 불러일으킨 어떤 정치주들의 큰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잘못 따라잡았다가는 굉장히 크게 손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따라잡지는 마시고 따라잡더라도 뭐 소량으로 내가 이걸 다 없어줘도 괜찮겠다라는 자금만 소량으로 하면서 값만 잡아보시면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지금 따라붙어서는 안 될 겁니다. 미리 생각을 해서 미리 매집을 하는 게 정치주들에서는 돈을 버는 길이에요. 정치 테마주는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한 번 불붙으면요. 그래서 미리 전략적으로 모으지 않으면 크게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정치 테마주들은 다른 단기주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중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필리핀에서 있었다라는 소식이 조금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까 말까 했는데 그것 또한 잠깐이었어요. 잠깐이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힘이 많이 약해졌을 수밖에 없고 관련주들도 많이 내려왔고 그러나 많이 내려온 종목들은 뭐 단계적으로 천천히 접근해 보는 거는 또 유효할 것 같아요. 백광 소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잘 다지고 있고 중앙 백신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흐름은 체시스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조정받고 횡보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병 관련주들은 사실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앞으로 더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러다가 또 사그러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분위기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아직은 참고로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오늘 뭐 개별적인 종목들이었고 바이오들도 중대형주들도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오늘 코스닥은 하루 종일 빠졌고 정치 테마주들만 오늘 극성이었던 날이니까 개인들 매수 1,500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빠진 종목들 거래 안 실렸다면은 그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식 최근 움직이는 거 보면은 굉장히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고 30% 상한가 제도가 정말 극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은 차츰 올라오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조국 임명을 통해서 더 그게 불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크게 꼬여버릴 수 있으니까 따라잡기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거래 없이 떨어지는 것도 무리하게 결정을 안 하시는 편이 앞으로 좀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돌아 올릴 수도 있다. 모든 쪽이 다 실려 있으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는 왜 안 떨어졌냐? 코스피는 뭐 그거죠. 얘는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틀 남았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2030에서 2050포인트 라인에 외국인들이 힘을 싣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여기 선물 포지션으로는 267.5에서 270이에요. 다 왔어요. 267.5는 넘어갔고 이 270을 향해서 가는지 마는지는 이제 이틀 동안 흐름을 보일 수 있겠죠. 거기에서 환산되면은 코스피는 이제 2000에서 2050포인트 사이가 될 겁니다. 거의 지금 다 움직였던 거예요. 다 올라왔고 코스피는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코스닥은 사실 이거랑 옵션이랑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그래도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가 될 거라는 생각에 두 시장 다 나쁘게 보지 않는 겁니다. 코스피는 이제 거의 뭐 이 정도만 끝나도 사실 외국인들이 다 먹는 구조가 될 겁니다. 여기서 뭐 조금만 더 움직여도 여기서 급락만 여기서 갑자기 뭐 돌변하지만 않는다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 흐름 그대로 유지되면서 끝날 것 같아요. 2000포인트에서 2050 사이.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오늘 억지로 삼성전자의 물량을 집어넣고 SK하이닉스를 더 끌어올리면서 만든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흐름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냥 더 끌어올리는 배경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장은 어떻게 됐든 뭐 조국 뭐 임명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옵션 만들어 둔 대로 더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국인들 옵션 완전히 이번에 실패한 게 됐는데 근데 실패한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은 그냥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삼성전자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원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거의 한 달 뒤에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놓고 막판에 가서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그냥 막판에 3일 동안 그동안 팔다가 3일 동안 땡겨버리잖아요. 그 힘에 개인들은 다 팔아요. 얘 왜 이렇게 땡겨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좋아져서? 아니에요. 단지 그냥 진짜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지만 옵션 때문에 관리하려고 하는 게 가장 설득력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동안 내려왔던 거 잠깐 올라오는 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삼성전자가 뭐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다고.
오히려 지금 기업 환경이 더 안 좋아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완전 조절해서 가는 거니까 그냥 이런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실제로 돈은 코스닥에서 기회를 살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탄력적인 종목을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정말 말 많고 탈 많던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되었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었고 이제는 뭐 결정이 되었으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하고 나서 얘기를 할 때 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만큼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리한 임명이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태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뭐 적임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정을 했고 뭐 결정이 됐다면 이제부터 좀 잘 해 나가기를 조금 이제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또 추석도 이틀 남았고 추석 연휴 때 자금을 또 주식에 또 무리하게 담고 가기보다는 기회가 되는 것들은 현금화를 조금이라도 단 10%라도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이틀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요. 다만 뭐 억지로 그걸 또 만들 필요가 없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현금화를 좀 하면서 이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일 연휴 동안은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